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6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자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윈 쇼트웰 사장이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링크 모바일에 연결되면 고성능 5G 지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쉽게 말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일반 스마트폰에 5G급 속도를 직접 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인터넷은 반드시 땅 위에 세워진 기지국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지국 없이, 케이블 없이 우주에서 바로 신호가 내려옵니다. 아마존 산속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5G 속도가 터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전 세계를 5G로 덮으려면 지상에서도 어마어마한 광통신 인프라가 반드시 받쳐줘야 합니다. 위성에서 내려온 신호를 지상에서 처리하고 데이터 센터로 넘기고 다시 쏴주는 과정 전체가 광섬유와 광트랜시버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타링크가 커질수록 광통신 수요도 함께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기 직접 GTC 2026에서 광반도체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는 향후 5년간 광통신과 5G 네트워크에 36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이 흐름의 진짜 수혜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들 말고 훨씬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핵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와 직접 연결된 기업,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 기업, 그리고 북미 5G 장비를 삼성과 함께 단독 공급하는 기업, 이 세 곳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 광통신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광통신이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이 여전히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GPU 수천 회가 동시에 연산을 돌리는데 그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아직도 구리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수도관이 너무 좁아서 아무리 강한 수압을 넣어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칩 성능은 계속 올라가는데 데이터가 막혀서 그 성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구리선으로는 AI 학습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광통신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면 기존 구리선 대비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고민, 속도 병목과 전력 과부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술이 바로 광통신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입니다. 반도체 칩 안에 광학 부품을 직접 집어넣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칩이 따로 있고 광통신 모듈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호 손실이 생기고 전력도 낭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CPO는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합쳐버립니다. 신호 손실은 줄어들고 전력 효율은 획기적으로 올라가며 데이터 처리 속도는 극대화됩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바로 이 CPO 기술을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AMD와 브로드컴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6개사도 연합을 결성해 CPO 표준을 먼저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향후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 공급망을 장악하게 됩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광통신 시장 규모는 약 55조 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 시장이 2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4년 만에 4배 성장입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20%를 훌쩍 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먹는 성장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성장세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을 광통신 기술의 상용화 원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만 있던 시대가 끝나고 실제 납품 계약이 터지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지금 막 현실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GTC 2026 직전에 미국 광트랜시버 기업 루멘텀과 코히런트에 약 6조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임에도 광통신 기업에 직접 돈을 넣었다는 건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닙니다. 자사 GPU와 광통신 기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선언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결국 엔비디아가 연결한 광통신 기술도 함께 써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스페이스X도 빠질 수 없습니다. MWC 2026에서 스타링크의 확장 전략이 공개됐는데 핵심은 위성과 지상 광통신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더라도 위성에서 내려온 신호를 지상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 받아 광섬유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지상 광통신 인프라 수요도 정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사업이 광통신 수요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화웨이,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공급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미 5G 장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삼성이 5G 장비 공급을 확대할수록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광통신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종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주식을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종목 선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인지, 급등 확률이 높은 섹터 중 어떤 종목이 언제 터져 나올지 이런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500개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만 몇 개 줄여서 그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말고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종목 선정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 최근장 5월 8일자 포착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계양전기와 오택은 상한가, 원택은 17%대, 오늘 ENM은 18%로 역시나 높은 수익률이 나와줬습니다. 특장점을 간단하게 보면 적중률이 90%입니다. 급등했다가 빠질지언정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의 급등 확률은 90%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선별해서 필터링합니다. 엔트로픽 AI 검증까지 돌려서 상승 여력을 진단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이건 대신이건 KB이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해놨습니다. 두 종목만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넥스트칩이 9시 51분에 현재 가격 5,330원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분봉으로 넥스트칩을 체크해보면 5월 8일 9시 51분 시가 5,330원이 확인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쏴버렸죠. 포착되자마자 1차 급등이 시작돼서 오후장까지 안정적인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대비 대략 12%대의 당일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종목인 오택은 9시 33분에 2,715원.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분봉으로 검증해 보면 9시 33분 시가 2,715원. 정확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 이내로만 매수가 들어갔어도 넉넉하게 20% 이상은 수익권이었고 상한가 마감하면서 매수가 대비 30% 수익을 그대로 다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나는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 이상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하나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설문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해주시고 구독했습니다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6조 원을 광통신에 투자하고 AT&T가 368조 원을 쏟아붓고 스페이스X가 전 세계를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려 한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수요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뒤에 있는 국내 부품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5G 통신 장비 완성품 제조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만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에 5G 기지국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부가 예상치 못한 초대형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전면 퇴출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사실상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세 곳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미국 버라이즌, AT&T, 디시네트워크 등 주요 통신사의 5G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연이어 따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삼성의 5G 장비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5G 기지국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안에는 광트랜시버가 들어갑니다. 광통신 부품도 들어가고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삼성의 수주가 늘수록 삼성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장비를 조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SAFE, 즉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검증된 파트너로 공식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SAFE 생태계의 공식 IP 파트너로 등록된 기업은 삼성의 모든 파운드리 고객사들에게 자사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늘수록 SAFE 파트너 기업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성장이 곧 파트너 기업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흐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차량 내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차량 내부 초고속 통신 기술 역시 광통신 반도체 기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가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광통신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T&T, 스페이스X라는 글로벌 수요와 삼성전자, 현대차라는 국내 수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요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직접 선택한 광트랜시버 전문 기업입니다. 광트랜시버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5G 기지국 안에도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도 들어갑니다. 광통신망 어디에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광주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춘 국내 대표 기업, 그 기업이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와의 연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의 주요 고객사 목록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금 북미 5G 장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 디시네트워크의 5G 기지국을 납품하는 삼성이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5G 장비 수주가 늘어날수록 오이솔루션의 납품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이 잘 될수록 오이솔루션도 같이 좋아지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파장 가변형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광트랜시버는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파장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파장별로 서로 다른 제품을 종류별로 재고로 쌓아둬야 했습니다. 재고 관리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는 하나의 제품으로 46개의 파장을 모두 지원합니다. 한 제품으로 어떤 파장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연결을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전 세계에 딱 세 곳입니다. 미국의 코히런트, 루멘텀, 그리고 오이솔루션입니다. 실제 수주 성과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미국 유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2026년부터 2027년을 포함한 단연 수출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 NTT에는 이미 대량 납품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능력도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만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납품사라는 든든한 배경, 세계 세 번째 파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개발이라는 기술력, AT&T 수주와 NTT 대량 납품이라는 실적, 그리고 1.6T 광트랜시버와 CPO라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이 북미 5G 시장을 넓혀갈수록, 엔비디아가 광통신 생태계를 키워갈수록 오이솔루션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 종목에 주목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초고속 인터커넥트 반도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 없이 설계만 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나 TSMC 같은 곳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인터커넥트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 통로를 담당하는 기술이 바로 인터커넥트입니다. AI 서버 안에서 GPU 수천 개가 동시에 연산하려면 그 GPU들이 서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려면 역시 초고속 인터커넥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AP와 메모리가 빠르게 연결되기 위해서도 인터커넥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디에나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속도와 효율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공식 파트너십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SAFA 프로그램, 즉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의 공식 IP 파트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로 그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공식 멤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들, 즉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 전체가 퀄리타스 반도체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인터커넥트 IP가 필요하다면 삼성이 공식적으로 검증한 퀄리타스 반도체의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퀄리타스 반도체의 라이선스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운명을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 등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 파운드리와 단연간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초미세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고신뢰성 IP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인터커넥트 설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4나노, 10나노, 2나노로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전기 신호는 불안정해지고 속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 초미세 공정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인터커넥트 IP, 개발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광통신과 CPO의 확장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기존 전기 신호 기반 인터커넥트를 넘어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까지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CPO 기술, 즉 반도체 칩 안에 광학 부품을 직접 집어넣는 차세대 기술이 바로 이 광학 인터커넥트와 연결됩니다.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하나의 칩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이것이 CPO의 핵심이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나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현대차와의 접점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사업 영역 중에는 자동차용 인터커넥트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안에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에서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차량용 AI 반도체 안에서 각 회로들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연결 기술이 인터커넥트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다면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인터커넥트 IP로 퀄리타스 반도체의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그리고 광통신 기술이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라는 강력한 배경, 초미세 공정 인터커넥트라는 높은 기술 장벽, CPU 광학 인터커넥트로의 확장, 그리고 현대차 자율주행 반도체라는 추가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얘기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연결되는 구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과 광통신 부품을 함께 만드는 기업입니다. RF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고주파 신호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5G 기지국 안에서 안테나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광통신 소재와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레인은 광통신 테마와 5G 테마를 동시에 품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기업입니다. 기가레인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직접적인 납품 관계입니다.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기지국용 안테나와 필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납품 목록에 이름만 올라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가레인은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단독 공급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버라이즌, AT&T 같은 대형 통신사의 5G 기지국을 납품할 때 그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특정 핵심 부품을 기가레인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가 없는 독점 공급 지위입니다. 삼성의 북미 5G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가레인의 납품 물량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기가레인은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오픈랜 공식 인증입니다. 오픈랜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신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특정 제조사에 종속된 폐쇄형 구조였습니다. 삼성 장비에는 삼성 소프트웨어만, 에릭슨 장비에는 에릭슨 소프트웨어만 쓸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제조사에 완전히 묶이는 구조였고 장비를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픈랜은 이 구조를 완전히 깨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어떤 제조사의 장비든 서로 호환되도록 만드는 개방형 통신 표준입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이 오픈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정부도 중국 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픈랜 표준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랜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가레인은 자사의 ORU 제품, 즉 오픈랜 무선 장치가 오픈랜 얼라이언스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랜 글로벌 플러그 페스트에서 기반 인증서를 공식 수여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가레인의 제품이 전 세계 어떤 통신사의 네트워크에도 호환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어디든 팔 수 있는 통행증을 받은 겁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통신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과입니다.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이 시장의 확대 흐름을 타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링크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5G급 속도로 연결하려면 지상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션과 도시 기지국을 연결하는 지상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야 합니다. 이 지상 통신망은 결국 5G와 광통신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상 5G 기지국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G 기지국이 늘어나면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RF 통신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기가레인이 바로 그 RF 통신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타링크가 커질수록 삼성의 5G 장비 수주가 늘고 삼성의 수주가 늘수록
기가레인의 납품 물량이 늘어나는 연결 구조입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지상의 기가레인 공장까지 닿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레인 입장에서는 스타링크가 위성을 하나 더 쏠 때마다 자사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북미 5G 단독 공급사라는 독점적 지위, 오픈랜 국제 인증이라는 기술 검증,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확장에 따른 구조적 수혜, 6세대 통신 시대를 향한 선제적 기술 준비, 그리고 RF와 반도체 장비라는 안정적인 이중 포트폴리오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할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끝으로 제가 앞서 급등주 검색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고 귀찮다, 그냥 종목이랑 매수, 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대장주 레포트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너가 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떤 스타일로 종목 선정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전 히든 종목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보면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해서 원익홀딩스 영상을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추천드린 시점은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는 7만 원대에서 현재가 33만 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 원대를 찍고 현재는 조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5,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을 걸 테니까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 영상이고요.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입니다. 7월이었죠. 9만 원대에서 현재 33만 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4만 원대에서 현재가 14만 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6만 원대에서 현재가 31만 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을 정리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일렉트릭 5배입니다.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한 5월의 히든 대장주는 따로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만 해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뜹니다. 여기서 구독했습니다를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꼭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전력, 전선 관련, 대장주 한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급등주 검색기와 대장주 레포트, 로봇, 전력 관련 자료까지 3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